네, 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 뉴스헌터스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있을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때 또 원수처럼 독서를 주고받던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는 봄날입니다. 미국이 인도의 관세를 대폭 깎아줬습니다. 미국은 인도에 대한 관세를 왜 깎아줬을까요? 위기에 놓인 우리에게 인도 사례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관련 내용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용 교수, 수원대 러시아 문학과 일리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일리아 교수님. 네. 러시아가 이번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인도 관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인도 관세를 굉장히 많이 30% 넘게 깎아주면서 그 공식적인 이유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러시아가 인도가 원유를 안 사주면 좀 공경을 겪게 되는 건지 미국이 그걸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하는 게 이 말은 트럼프 입에서 나온 거지 인도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공식적인 승인이나 뭔가 확인된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은 사실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살고 있는 그 또 다른 현실인지 우리가 지금 구분이 안 되지만 네. 근데 충분히 그런 물 밑에서 그런 대화 그런 약속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말도 많습니다. 실제 원유를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예요. 한꺼번에 그게 아마 중단이 바로 이렇게 뚝식으로 하는 중단이 어렵겠지만 다단계적으로 뭐 그 월별로 조금씩 축소하는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휴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허 교수님, 그런데 인도의 그 중견국 외교에 트럼프 대통령이 속이 탔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관세 폭탄을 맞고 인도가 쫄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제 뭐 영국이나 유럽 연합국들이랑 FTA를 체결을 했단 말이죠. 정말로 좀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영향은 줬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도는 전통적으로 자국의 제조 보호를 위해서 관세를 좀 세게 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뭐 10몇 프로씩 매기던 나라였는데 네. 그래서 EU랑도 FTA를 하는데 이번에 몇십 년, 한 2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기에는 20년 동안 안 되던 게 내가 인도한테 이렇게 계속 프레셔를 가하니까 얘네들끼리 해? 그러면 이제 EU 같은 경우는 전 세계 GDP의 한 18% 정도 되고 네. 인도가 전 세계 GDP의 한 3.7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두 양 권역을 합치면 20%가 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덩치가 크단 말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거기에 약간의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자극이라면 미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자극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두를 왕따 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왕따 받는 애들끼리 같이 노는 거예요. 네. 그때 약간의 위기감 같은 네, 게 네.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못 참지 막 이렇게 네, 나오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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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트럼프가 이제 아까 러시아를 좀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인도가 지금 중견국 외교라고 태진 앵커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뭐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중국하고도 정말 뭐 철천지 원수였는데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자기네들만 좀 이렇게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상황을 두려워했다면 진짜 그렇게 신경이 쓰였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의 머릿속에서는 전 세계를 완화를 시키고 미국을 그 산더미 위에 딱 우뚝 서 있게 하는 그런 기획이었다면 지금은 네. 거의 다 흐트러진 걸로 봐야 하는 정도고요. 오히려 이런 흐트러진 질서에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에 막 그렇게 그 자석처럼 예전에는 안 붙었지만 지금은 붙어버리는 그런 새로운 동맹들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도와 같은 굉장히 규모가 큰 경제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수출입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유럽 같은 그런 존재들을 무시할 수 없죠. 네. 자,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붙는 걸 좀 신경을 쓰면서도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유독 다시 한번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부터의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So we'll work something out. 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 여러 가지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도르마무,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의 긴장감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끼리 이렇게 유대를 강화하는 것에 조금 불안감을 느낀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는 이렇게 25%로 확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움직임을 보면 원래 약간 그 권위적인 리더십을 가진 국가거나 미국과 약간 적대시하는 국가들은 오히려 세게 못 때리고요. 우방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을 좀 세게 때리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 받을 게 많은 우방국이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 받을 게 많은 우방국인데 일본은 저번에 MOU 작년에 7월에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 이거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는 비준 가지 말고 국회에서 비준 가지 말고 네. 그냥 기존의 행정명령 같은 거 약간 바꿔서 빠르게 가자. 네. 라는 식으로 일본은 지금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한동안 지금 법적으로 이걸 비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오늘 이제 여야가 타협을 해서 이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이제 받을 거는 많은 우방인데 일본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얘한테 받을 게 좀 많아. 그럼 프레셔를 계속해서 가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나라를 한 세 그룹 정도로 보통 분류를 해요. 네. 미국에 대드는 나라, 캐나다, 브라질, 인도. 인도는 이번에 약간 수그렸지만 그런 나라들이 있고 미국에 엄청 맞춰주는 나라, 일본. 그리고 한국은 제3의 모델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미국과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 나라.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인도가 기존에 약간 미국에 대드는 나라의 입장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서글프긴 한데 얻을 게 많으면서도 뭐 그리 어렵지 않은 나라로 미국이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얻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최근에 이제 다시 관세 협상하면서 네. 미국의 원전 지어라를 요구했다라고 네네. 뭐 저희 SBS에서 단독 네.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원하는 걸까요? 그 원전은 미국이 되게 따급해요. 미국은 원전 설계 기술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원전을 지어본 지가 몇십 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지?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나 이슈 때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원전만큼 효율적인 게 없는데 보면 그러고 보면 일본은 약간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는 소극적이고 원전에 대해서 프랑스는 저번에 체코랑 수주전 붙은 거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 보니까 역시 한국이야. 그래서 마스가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마누가 그래서 중간에 뉴클리어 NU 붙인 마누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인도 얘기 조금 더 해보면 트럼프가 인도 관세를 내려주는 게 이 관세라는 게 트럼프에게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마음대로 내려줄 수가 없는데 인도는 좀 정치적 부담이 덜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인도가 미국에 무엇을 수출하느냐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저희는 관세는 상품에다가 붙이잖아요. 네. 근데 인도가 이제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상품들을 보면 뭐 전자제품,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나머지 제품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인도가 또 뭐의 강국이냐면 이 인도는 정말 IT 인재들의 강국입니다. 저희 네. 메타나 알파벳 CEO들 보면 그 인도 출신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그게 네.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한 강국인데 또 IT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요거는 원래 관세 안 붙이는 건데 그렇죠. 내가 관세를 깎아준다고 얘기하면 트럼프 특유의 본인이 얻는 건 많이 없는데 그래도 본인이 나가서 굉장히 공치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특유의 화법이 저는 이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일관적인 분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품 보면은 뭐 자동차, 반도체, 뭐 2차 전지도 있고요. 네네네. 네. 이 미국이 자국 제조업의 핵심으로 꼽는 품목인데 그래서 더 아마 인도만큼의 관세를 깎아주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원래 15%였고요. 네. 그게 이제 이번에 25로 갈지 말지를 미국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인도는 이제 25%에서 지금 더하기 50%였죠. 거기서 이제 18%로 온 거니까 우리가 15%를 그냥 유지를 받으면 인도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 관세를 신경 쓰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의 수출 경쟁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자동차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유럽이 얼마를 받고 있느냐, 일본이 얼마 받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세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이 대만에 비해서 얼마나 불리하냐.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도와의 관세 비교보다는 다른 권역들과의 관세 비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출품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교수님. 네. 우리 또 이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뭐 미국 트럼프는 아까도 뭐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인도는 아직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에 이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 누가 더 득을 많이 받고 누가 이겼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이긴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가 승리지 않을까. 인도의 승리다. 네. 네. 왜냐하면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트럼프는 가장 세게 때리는 나라들은 우방 국가입니다. 네. 인도는 미국의 우방 국가이고 러시아 그 오일을 사는 나라들은 중국과 인도가 가장 많은데 중국을 안 때리고 인도를 굉장히 많이 때리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네.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근데 지금은 인도가 뭐 유럽이랑 또 FTA도 체결하고 캐나다도 관계를 개선하기도 하고 뭐 중국이랑 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네.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또 늦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서투른 그런 헛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에게 원유 수출은 뭐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그 어쨌든 미국이 이걸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2022년 2월에 발발했을 때 원래 러시아가 가장 많이 오일을 파는 나라가 유럽이었어요. EU였어요. 네. 네, 거기는 막히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러시아 오일을 사가는 나라들이 중국과 인도인데 거의 반반이에요. 인도는 아마 전쟁 처음에 거의 40% 정도 됐었고 러시아 모든 오일의 40% 정도 사들였고 네. 지금은 거의 30% 초반으로 내려가긴 갔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사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사기도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예요. VIP 고객이네요. 그렇죠. 네. 허 교수님,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가 관세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안보도 그렇고 주요 산업의 그 원천 기술을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도를 따라하고 싶어도 이게 쉽게 또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좀 인도의 그런 외교 전략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도랑 우리랑 덩치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도의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크 할 건 없지만 사실 인도가 이번에 했던 모델 중에 하나를 저희는 이미 했었습니다. 약간의 그 침대 축구 같은 거죠. 뭐냐 하면 되도록이면 협상을 좀 모호하게 가져가는. 왜냐하면 시간이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이번에 대법원에서 관세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거고 향후에 또 이 다른 권역들과의 관세 전쟁 중에 트럼프가 또 관세를 어떻게 바꿀 수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좀 협상을 모호하게 가져간 부분.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는 인도에게는 약간 이게 불리할 수도 있을 거다.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긴 좀 이르다. 왜냐하면 이게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구체적으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인도도 아마 한국이 조금 겪었던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인도한테 좀 배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아까 윤태진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중견국 외교인 것 같아요. EU가 어떤 권역이냐 하면 전 세계에서 2위 정도의 경제 권역에 1위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1위가 지금 전 세계를 왕따시키고 있다면 내가 2위랑 가서 조금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 안에서 내가 애들을 다 왕따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왕따끼리 친해? 이런 기분을 자꾸 미국한테 주면서 지금 사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지율 같은 것들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고 올해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적인 동학과 이것들을 잘 다른 우방국들과 만들어내는 케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외로움을 느끼게 해야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돌아보니 내가 왕따였나? 네, 뭐 약간 네. 이런. 자, 저는 또 궁금한 게 자이든 타이든 인도는 이 미국과의 관세 타결을 위해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와 FTA도 체결하고 경제협력도 시작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인도 경제가 앞으로 좀 확 뜰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도의 경제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인도가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중국과 달리 정체 자체가 민주주의 기반으로 하는 나라이기도 해서 네. 또 주변 나라들 비롯해서 거의 미국과 EU 뭐 등등 나라들과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수출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제 만질 수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 인도 사람들이 항상 있고 인도 엔지니어들이 항상 어딘가에 사무실에 일하고 있고 이런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되게 인도의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한국도 인도랑 조금 더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또 인도가 결과적으로 중국이랑 동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다. 네. 허 교수님은 인도 경제에 대해 좀 어떻게 내다보세요? 인도가 우리나라가 2000년에 1990년대 말에 IMF 겪고 나서 했던 여러 가지 개혁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 인플레이션 목표제 같은 거 도입해서 인플레이션 좀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개혁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늘리고 있고 대내적으로 지금 경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참 인생이 새옹지마 같아요. 네. 이런 개혁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게 미국하고의 관세 전쟁 때문인 게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 저렇게 관세 전쟁을 하니까 절박하게 살아남으려는 심정으로 지금 구조 개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일리아 교수님 해주신 인도가 가진 잠재력에다가 인도가 향후에 나아갈 개선점들까지 더해지면 뭐 인도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건드리지 말할 거를 그러게요. 톡하고 한번 네. 이렇게 건드려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경제에는 이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도 궁금합니다. 우리 아까 주력 수출품 얘기했는데 우리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지금 그 점유율 2위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트림이 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팔고 있는 차종이 단순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인도가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큰다면 아무래도 차종도 좀 더 다양화하고 고급화할 필요가 있는데 유럽하고 세상의 모든 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유럽하고 FTA 맺었다고 했잖아요. 네. 인도가. 네. 원래 유럽산 자동차에 110% 관세하고 있었거든요. 유럽산 자동차가 굉장히 비쌌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10%로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산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인도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유럽이랑 대항해야 될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하고 이렇게 접점이 인도가 늘어나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같은 거 많이 하면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데에 대한 수요도 실제로 늘 수 있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는 사실 중국에 비해서 인도가 수율이 되게 안 좋다. 그러니까 불량품이 되게 많다. 특히 핸드폰 네. 같은 거 만들 때라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인도도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수율 같은 것도 좋아지면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도 우리에겐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핸드폰 얘기를 하셔서 하는 말인데 삼성이나 애플이 중국에서 조립하던 핸드폰을 인도로 옮기고 있었다가 네. 미국의 관세를 맞으면서 전전긍긍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미국이 관세를 깎아주면 네. 삼성의 핸드폰 부문에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도움은 분명히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이 미국에 팔고 있는 핸드폰 사양들이 다 고사양 핸드폰인데 네. 대부분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고사양 핸드폰은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어디? 경북 구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인도에서 만드는 건 주로 내수용, 인도 내수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 효과는 뭐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인도에서도 일정 부분이 미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관세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당연히 좋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뭐 기미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딱 60초 후에 빅토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